방금 소개받은 주준호입니다. 그러면 저기 PPT 좀 준비해 주세요.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구체적인 그 뉴라이트의 주장과 그들의 문제점에 대한 발표는 내분의 발표가 있을 것이고요. 저는 이제 총론이기도 하면서 좀 서론적인 성격으로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뭔가, 그리고 그들이 의도하는 바가 뭔가, 이런 것을 한 20년 정도 처음에 이제 뉴라이트가 대두하기 시작한 지 이제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그 20년 정도를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모컨 혹시 있나요? 네. 예, 저는 상명대학교에서 35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고 2022년에 정년 퇴임해서 지금 명예교수로 있고요. 2017년 11월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3대 관장으로 제가 취임을 했는데요. 나중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올 텐데 저는 유일하게 역사학자로서 역사박물관의 관장이 처음 됐어요. 제 전임자들은 다 뉴라이트 정치학자들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역사박물관의 관장을 역사학자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처음이었다는 것을 한번 이제 생각하시면서 오늘 제가 뉴라이트라는 말 우리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어떤 경우는 신우익이다, 신우파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기존의 올드라이트라고 하는 기존의 우파와 차별되는 우파를 이제 처음 제시를 했던 것이죠. 이것을 처음 공식적으로 수면 위에 떠올린 것은 동아일보에서 나중에 문체부 차관을 지낸 이동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수석도 지냈는데 그 사람이 처음 뉴라이트 침묵에서 행동으로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식화를 했고요. 그동안에 올드라이트는 유일하게 반공주의만 내세우면서 나라를 부정부패로 이끌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우파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성.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신보수주의라는 것을 제시를 했었던 겁니다. 자, 사실은 이제 뉴라이트를 처음 주장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상당히 극렬한 운동권 출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전향을 하면서 이런 것을 내세웠고, 그 안에는 북한의 주체 사상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려고 애썼던 김영환 같은 그런 그룹들도 이 안에 아주 극렬한 소위 NL 운동권, 주사파 운동권들도 여기에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대체로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이론적인 구심점, 또 자신들이 생각했던 어떤 미래의 모델,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북유럽식의 3인주의를 내세우는 진보 정당을 좀 표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완전히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뉴라이트로 전향해서 정치 세력화를 꿈꾸게 된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 뉴라이트를 표방하면서 특히 이제 교과서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존의 검인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좌편향으로 모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는데, 그때 안병직이라고 하는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죠.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 뉴라이트의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지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뉴라이트 재단을 창립을 했고 2005년 1월에 교과서 포럼을 창립을 했는데, 이 교과서 포럼을 보면 그 안에
한국사 연구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 운영위원, 뭐 대표를 포함해서 운영위원까지 해서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집에 다 나와 있는 얘기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역사학자가 몇 명 있는데 그들은 다 서양사 연구자들이었어요. 한국사 연구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미국에서 유학한 사회과학자들이 주도를 하고 있었고, 나중에 거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뭐 김광동이나 김영호, 김종석, 김주성, 신지호, 뭐 윤석열 정권에서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하게 되었죠. 자, 그들이 2008년에 대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말하자면 왜 대한교과서냐면 이 책은 검인정을 받은 교과서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임의로 낸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 현장에서 쓸 수가 없죠. 왜 이런 시도를 했냐면 아무리 자신들이 좌편향이라고 공격을 해도 학교 현장에서는 그 교과서 중에 하나를 반드시 채택해서 가르쳐야만 합니다. 검인정을 통과했습니다. 그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교과서라는 형태로 저것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 출판 기념시장에 박근혜가 저기 나타나서 이제야 정말 마음에 드는 교과서가 나타났다라고 아주 극찬을 했어요. 자, 그 옆에 있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여기 안병진, 여기 이영은, 여기 이인호, 뭐 이런 분들이 이 옆에서 아주 이런 역할을 했고, 이 책을 낸 출판사가 기파랑이라는 출판사입니다. 기파랑이라는 출판사는 조선일보 사장을 지냈고 박근혜 선대위원장을 지냈던 분인데, 그분이 바로 이 기파랑이라는 출판사에서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에서 검인정 교과서는 자학사관,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이 뉴라이트들이 처음에 역사 교과서를 비판하면서 들고 나왔던 말이 자학사관이었어요. 근데 이 자학사관은요,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만든 용어가 아니고 일본의 극우들이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왜곡할 때 썼던 용어입니다. 자학사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역사를 스스로 학대하고 있다는 뜻이죠. 왜 자기 역사를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느냐. 예를 들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이런 것을 반성하는 것을 자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우리 사회에다가 도입을 했고, 1948년에 새로운 건국이 됐고, 물론 뭐 식민지 근대화론을 포함해서 뭐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5.16은 산업화를 주도한 혁명, 한국형 근대화의 주역 박정희, 민주화운동은 과도한 사회 혼란을 초래한 미성숙한 갈등,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책을 냈었고, 역사학계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비판을 했죠. 말하자면 그 전까지는 이 검인정 역사 교과서를 그들이 비판을 했다면 이들이 자기들이 어쨌든 대안을 낸 거기 때문에 그들의 실력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인 비판을 했고, 여러 그 하나의 일환으로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처음에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이 팔렸어요. 예, 호기심도 있고 사람들에게 뭐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런 역사학계 비판의 직면에서 결국은 사회적 신뢰도가 약화되고 결국은 용도 폐기됐습니다. 지금은 사실 저 책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서도 저 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뉴라이트의 대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안병직 교수인데, 여러분 아마 여기 대학 다니실 때 그 전에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사회를 가장 극단적으로 비판했던 학자였죠. 식민지. 대한민국은 아직도 식민지다. 그리고 아직 자본주의에도 도달하지 못한 반봉건 사회에 머물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했고, 그렇게 해서 운동권 학생이 됐고 운동권 학자가 출신의 학자가 됐었죠. 가장 아까 김문수라는 얘기가 나왔죠. 김문수는 운동가로서의 안병직의 대표적인 제자고, 이영호는 학자로서의 대표적인 안병직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일본에 갔다 오면서 완전히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를 폐기하고 결국은 식민지 근대화로, 말하자면 일본의 식민지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근대화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이 정광수 교수님과 김기혁 교수님이 이제 얘기하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영훈 교수가 이제 반일 종족주의라는 말까지 들고 나왔고, 유튜브 이승만 학당을 운영하면서 이제 건국절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말하자면 아직 민족주의 단계도 가지 못한 종족주의 단계에서 구조적인 의미나 부실한 산업 통계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해왔습니다. 자, 이분들 안병주가 이제 이영훈인데, 자, 이들이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아주 집요한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소위 교학사 역사 교과서였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게 국정 역사 교과서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아무리 이제 공격을 해도 사실 역사학계나 역사교육계가 똘똘 뭉쳐서 그것을 막아냈죠. 막아내다 보니까 새롭게 검정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교과서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검정 통과시키고 채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교학사 교과서였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너무나도 부실하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역사관이 바로 그 뉴라이트 역사관이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 그리고 역사교육자들이 그걸 철저하게 이제 비판을 해냈죠. 그래서 전국에서 단 한 학교가 채택하는 참패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시도한 것이 바로 국정 역사 교과서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모든 교과서를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국정교과서 파동이었죠. 그것도 역시 다 막아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박근혜 탄핵의 하나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국정교과서 파동을 들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도 교육으로서의 역사 교육은 분명히 막아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뉴라이트 지식인 백인 선언 명단 중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들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뉴라이트라는 것을 표방해서 이것을 결국은 자기의 정치적 자산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정말 이념적인 어떤 방향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인물들, 그런데 작년 국회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이들에게 당신 뉴라이트냐고 물어보면 다 아니라고 그래요. 아무도 자기가 지금 뉴라이트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념으로서의 뉴라이트는 스스로 이제 뭐 포기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라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는 뉴라이트인데 자기는 뉴라이트가 아니다. 아주 이런 역설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했던 사람, 항상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그 사람이고, 저 김영호 같은 사람도 가장 극렬한 NL 운동권 출신이죠. 그 녹두서평에 사장하면서 그 이산화 시인의 한라산을 실었다가 감옥에 또 갔다 왔던 그런 사람이 나중에 전향해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극우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바로 이러한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교과서를 통한 압력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만든 것이 뉴라이트 역사관으로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자, 저 자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있던 자리입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전 세계에 저렇게 좋은 자리에 박물관이 들어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개관을 했는데,
이게 개관됐을 때 역사학계는 철저하게 이것에 대해서 편향된 그 역사관이다 이런 논란을 벌였었고, 사실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은 저 두 분입니다. 이인호, 저분은 이제 서양사 러시아사를 하신 분이고, 이배용 요즘 뭐 굉장히 많이들 다 아시죠? 예. 저 두 분이 사실은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그런 식으로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017년에 박물관장으로 부임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아주 논란이 있었고요. 제가 가서 저들이 만든 상설전시를 다 뜯어냈습니다. 다 뜯어내고 새로 개편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부임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이제 그들이 바로 이제 그 한국 현대사학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교학사 교과서를 했는데, 여러분 자료집에 그 주요 인사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저기 보면은 이제 다양한 인물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저들이 바로 이제 교학사 교과서를 만든 장본인인데, 이름은 한국현대사학회인데 역시 저기에 한국사연구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정역사 교과서, 그 파동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고, 윤석열 정부 때도 또 역시 그런 시도를 또 했었죠. 저게 바로 이 책인데, 한국교육평가원이라고 하는 거의 그 활동이 전무했던 그런 출판사를 해서, 사실 그거는 원래는 대형 출판사에다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대형 출판사들이 교학사 때의 경험을 보고 우리가 이 책 냈다가는 우리가 교학사처럼 다 망한다. 그래서 아무도 안 하니까 저런 출판사에다 했다가 저것도 역시 한 군데 채택했는데 그마저 저 출판사가 취소가 되고 말았죠. 그만큼 지금 현재 제도 교육으로서의 이 역사 교육을 뉴라이트화 하려고 하는 시도는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봉쇄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뉴라이트의 의도는 우리 주권 회복의 원동력이었던 민족주의를 해체하자는 거죠. 자, 우리 사회에서 과거의 친일 그리고 독재와 관련된 인물들, 그들은 늘 현대사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했어요. 현대사 연구도 하지 못하게 했고 현대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전략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역사에 대한 부채의식을 해소시키는 거죠. 해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들이 오히려 우리 역사의 주체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일본이 우리의 식민지화 과정 속에서 근대화를 시켜줬는데 거기에 적극 협력한 게 뭐가 잘못한 거예요? 그게 세상을 제대로 본 사람들이죠. 오히려 항일운동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제대로 모르고 괜히 항일하는 거예요. 독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훌륭한 과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괜히 딴지나 걸고 그 사람들이 문제다. 그렇게 역사의 주인으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소위 국제협력 노선이라는 걸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친일과 친미를 강조하는, 한미일 동맹을 운운하지만은 그 속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그 위치가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일본의 군부들은 역사 수정주의, 과거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그거를 부정해버리죠. 예를 들면 관동 대학살 그런 일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남경 대학살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역사 부정론자들에게 아주 동조하고 그들로부터 극찬을 받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역사 관련 기관장들은 전부 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뉴라이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국사편찬위원장, 그 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저 사람은 아예 반일 종족주의의
아주 그 핵심 인물이거든요. 지금 이따가 아마 정광수 선생님 말씀하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동북아 역사대란 이 사람은 영국사 전공한 사람입니다. 동북아 역사대란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쪽 오른쪽에 있는 분 아마 우리 회장님 저 얼굴 보시면 아주 또 혈압 오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제가 역사학계에서 평생 살아왔는데 저 사람이 독립기념관장 됐을 때 처음 이름을 들어봤어요. 저 말고 다른 역사학자는 다 똑같을 거예요.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저래야 하나? 그만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역사학자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한국의 한국사 하는 사람들이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낙성대 경제연구소와 이제 이승만 학당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승만은 이제 국가의 설계자고 박정희는 국가경영의 기술자,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리박스쿨도 이제 이따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도 처음에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아시지만 이승만과 박정희죠. 결국은 뭐냐면 이들이 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보면 돌봄학교, 그러니까 방과 후 학교를 이제 장악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학교 제도 교육은 장악할 수 없기 때문에 방과 후 교육을 통해서 자라는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을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그 전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의 이론가가 했던 얘기를 기억하신 분들이 있는 모르지만, 제가 거기서 썼지만 그가 했던 말 중에 진지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지전, 기동전과 진지전. 저는 바로 지금 이들이 시도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진지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이들이 했다는 것을 찾아보다 보면 참 끔찍한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데서 어릴 때부터 세뇌를 받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역사를 부정하고, 그거는 좌파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시도하는 것인데, 지금 저 사람이 리박스쿨의 대표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무체국장 출신이거든요. 과연 저 사람이 저걸 다 했을까요? 리박스쿨을 지금 수면 위에 떠올라 있을 뿐이에요. 빙산 위의 일각입니다. 그 밑에 아주 엄청난 그런 세력들이 압력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든가, 또는 뭐 건국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서 또 상영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시도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발표회를 통해서 이따가 이제 강론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만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체를 알고 그것들을 어떻게 막아내야 할 것인가. 그걸 막아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대안. 그냥 대안이 없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역사학계가 이루어왔던 성과들이 지금 어쨌든 교과서를 통해서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지켜내는 그런데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